님들, 760조 원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어? 이건 뉴스에서 절대 안 알려줘. 올해 전 세계가 AI에 쏟아붓는 돈이야. UBS가 발표한 2026년 글로벌 AI 자본 지출 전망치가 5,7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0조 원이거든.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은 움직이고 있어. 이 천문학적인 돈이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지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반도체야. 그리고 그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딱 두 곳이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어. 3월 18일 기준 두 기업 시총 합계가 1987조 원이야. 코스피 이익의 약 70%가 이 두 기업에서 나와. 그런데 말이야, 님들 통장 잔고는 얼마나 늘었어? 1원이라도 늘었어? 아마 대부분 아닐 거야. 뉴스에서는 매일 수출 역대 최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떠들어. 근데 네 월급은 그대로잖아. 네 동네 식당은 매일 문을 닫고 있잖아. 다들 뉴스만 보고 한국 경제 잘 나가네 이러고 있지? 근데 스마트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 돈이 니한테 안 온다는 거야. 도대체 이 760조 원은 어디로 증발한 걸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국은행 통계부터 삼성전자 사업보고서까지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먼저 숫자부터 보자. 지금부터 집중해. 이거 진짜 중요해. 2025년 한국 GDP 성장률이 딱 1%였어. 근데 이 1% 중에서 반도체 수출이 기여한 게 0.9%포인트야. 한국은행이 직접 발표한 수치거든. YTN에서도 성장률 0.97% 중 0.9%가 반도체라고 보도했어. 이게 뭘 뜻하냐면 반도체를 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0.1%라는 거야. 거의 제로 성장이야. 반도체 하나가 이 나라 경제를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거지. 2026년 2월 반도체 수출이 251억 6천만 달러를 찍었어. 전년 대비 160.8% 폭증. 역대 최대 기록이야. 한화통상자원부가 공식 발표한 수치야. 2월 전체 수출이 674억 5천만 달러인데 반도체가 그중 37%를 차지했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이 반도체 한 품목이라는 거야. 이 정도면 반도체 공화국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 근데 이거 알고 있어? 이 숫자가 왜 무서운 건지 대부분은 여기서 놓치거든. 지금부터가 진짜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와. 반도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잘 나가면 그 돈이 아래로 흘러내려서 우리한테까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경제학에서 이걸 낙수효과라고 해. 쉽게 말하면 꼭대기에서 물을 부으면 아래쪽 화분까지 적셔진다는 이론이야. 피자집 사장이 돈을 벌면 밀가루를 사고 밀가루 회사 직원이 월급을 받아서 치킨을 시키고 치킨집 사장이 매출이 올라서 알바를 더 뽑고 이게 정상적인 순환이거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물이 아래까지 안 내려와. 꼭대기에서 물을 부었는데 중간에 전부 증발해버리는 거야.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지. 반도체가 잘 되면 한국 경제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데이터를 보면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야. 현대경제연구원도 이걸 K자형 침체라고 경고했어. K자형 경제, 이게 뭐냐면 같은 에스컬레이터인데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거야.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찍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자영업 폐업자가 연간 100만 명을 돌파했어. 2024년 기준 100만 8,242명이야. 하루에 약 2,740명이 가게 문을 닫고 있다는 뜻이야. 서울의 외식업 폐업률은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 그러니까 반도체가 돈을 벌어오는 속도와 동매, 가게가 문을 닫는 속도가 정확히 같은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님들 동네 한번 둘러봐. 1년 전에 있던 카페 지금도 있어? 아마 간판 바뀌었을 거야.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린 50대 아저씨, 영끌에서 카페 열었던 30대 부부. 이 사람들한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진짜 질문은 왜 이 돈이 순환하지 않느냐야. 이 문제의 이면에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샌드위치처럼 맞물려 있어. 하나씩 뜯어볼게. 내부 요인 먼저. 이유 3가지야. 반도체 산업의 구조 자체가 돈이 아래로 안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 삼성전자 2025년 영업이익 43조 5,300억 원, SK하이닉스 47조 2,063억 원. 두 기업 합산 영업이익이 90조 원을 넘겨.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갈까? 이유 1. 설비 투자로 해외 유출. 반도체는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 EUV 노광 장비 한 대 가격이 약 4천억 원이야. 이 장비를 네덜란드 ASML에서 사와. 돈이 해외로 나가는 거야. 이유 2. 해외 주주 배당. 외국인 주주 비율이 삼성전자가 약 55%, SK하이닉스가 약 50%야.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 이상이 해외 주주한테 돌아간다는 뜻이야. 이유 3. 고용 없는 성장. 반도체 산업은 고용 인원이 적어. 고도로 자동화된 산업이거든. 공장이 아무리 커도 사람 대신 로봇이 웨이퍼를 나르고 AI가 분량을 검사해. 반도체 호황에도 제조업 상용 근로자는 오히려 29,509명이 줄었어. 2025년 기준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역대 최저인 15.2%를 기록했어. 쉽게 말해서 이건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거야. 아무리 위에서 부어도 아래까지 차지가 않아. 물은 해외 장비 구매, 해외 주주 배당, 자동화 설비로 새 나가고 정작 한국 노동자의 지갑에는 몇 방울만 떨어져. 외부 요인도 봐야 해. 지금 세계 경제 환경 자체가 내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고환율, 고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야. 물가를 빼면 실질적으로 0.9% 오른 거야. 한 달에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인상이야.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외주류에 서 있어. 모르면 당하는 거야. 알면 기회야. 자, 이제 진짜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자. 내가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부터 부품 원가 분석까지 싹 다 뒤져봤어. 님들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하나를 기준으로 갈게. 현 20만 원짜리 스마트폰 한 대. 이 돈이 어디로 갈까? AP칩, 그러니까 핵심 두뇌 부품이 약 15만 원. 이 칩의 설계는 퀄컴이나 삼성이 하지만 핵심 설계 도구는 미국 시놉시스, 케이던스에서 사와. 디스플레이가 약 12만 원.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지만 핵심 소재는 일본에서 수입해. 메모리 반도체가 약 8만 원. 여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돈을 벌어. 배터리가 약 10만 원. 카메라 모듈이 약 7만 원. 조립 인건비가 약 3만 원. 마케팅과 유통 비용이 약 25만 원. 통신사 보조금 회수분이 약 15만 원. 부가세가 약 11만 원. 나머지가 제조사 이익이야. 약 14만 원 정도. 결국 120만 원짜리 폰에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가져가는 몫은 8만 원. 전체의 약 6.7%야. 남는 건 고작 이거야. 나머지는 해외 부품사, 통신사, 유통, 세금으로 다 흩어져. 그리고 그 8만 원마저도 앞에서 말한 구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설비 투자와 해외 주주 배당으로 빠져나가. 이게 반도체 돈이 네 지갑까지 안 오는 구조야. 파이프라인에 구멍이 너무 많아. 님들한테 닿기도 전에 돈이 다 새버려. 여기서 반전이 있어. 지금까지는 돈이 왜 안 오는지를 봤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다음이야. 지금 코스피 시총의 40%가 두 기업이야. 이 말은 이 두 기업 주가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거든. 코스피 200 이익 증가분의 98%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몫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어. 조선일보가 보도한 수치야. 이건 반 전체 성적이 1등이랑 2등한테 달린 학교랑 똑같아. 1등이 시험을 못 보면 반평균이 곤두박질 치는 거야. 실제로 3월 3일에 이란 사태가 터지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0%대 동반 급락했잖아. 코스피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어. 그 종목이 흔들리니까 시장 전체가 박살난 거야. 이게 40% 쏠림의 현실이야. 예금금리 2.5%인데 삼성전자 주가는 저점 대비 120% 넘게 올랐어. 님이 은행에 돈 넣고 있는 동안 옆자리 동료는 삼성전자로 연봉 반년치를 벌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상대적 박탈감의 수치화야. 안전하다고 믿는 예금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거거든. 그리고 안전지대가 무너지고 있어. SK 하이닉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8,500만 원이야. 전년 대비 58% 올랐어. 사내부 보면 작년에 4억 가까이 번 거야.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5,800만 원. 전년 대비 21.5% 올랐어. 근데 이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반도체 장비 소재 중소기업 직원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 4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사이야. 같은 반도체 생태계에 있는데 연봉 격차가 3배에서 4배야. 자영업자는 어때?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연평균 소득이 약 1,860만 원 수준이야. SK 하이닉스 직원 1년 연봉의 10분의 1이야. 그들조차 무너지고 있다면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보이지 않는 괴물이야. 눈에 안 보여서 더 무서운 거지. 인플레이션이 매달 조금씩 내 통장을 갉아먹고 자산 가격 상승이 내 상대적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어. 구멍난 양동이에서 물이 한 방울씩 새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모님 세대에는 열심히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었어. 은행이자가 10%를 넘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때는 저축이 곧 투자였어. 근데 지금은 예금금리 2.5%에 물가 상승률 2%, 실질금리가 0.5%야. 1억 원을 넣어봤자 1년에 실질적으로 50만 원 버는 거야.
한 달에 4만 원.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 된다는 말. 지금은 처참한 오답이 됐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야. 이 구조에서 살아남는 법. 여기서 나가면 진짜 후회해. 자, 그럼 대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 같은 반도체 호황인데 대만의 2025년 GDP 성장률은 약 8%야. 한국은 1%. 8배 차이야. 대만도 TSMC라는 반도체 기업 하나에 경제가 쏠려 있는 건 마찬가지야. TSMC가 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거든. 근데 대만은 뭐가 다르냐면 반도체 호황의 돈이 내수로 들어오는 파이프가 더 넓어. TSMC가 공장을 지으면 가오슝 같은 지방 도시에 엔지니어들이 대거 유입돼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 주변 식당, 카페, 부동산이 같이 올라가는 거야. 물론 대만도 양극화 문제가 있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TSMC 없고 한국일본 GDP 추월한 대만도 노동소득 분배율은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아. 근데 최소한 고용 효과가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거야. GDP 성장률에서 반도체 수출 기여도가 대만은 70%인데 한국은 30% 수준이야. 같은 반도체인데 내수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다른 거지. 다른 업종이랑도 비교해보자. 한국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큰 수출 품목이 자동차야. 현대차 기아가 잘 나가면 협력업체 수백 곳이 같이 돈을 벌어. 자동차 한 대에 부품이 3만 개가 들어가거든. 그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전국에 퍼져 있어. 울산, 광주, 아산, 화서. 자동차 공장 하나가 돌아가면 동네 전체가 돌아가. 식당도 살고 세탁소도 살고 학원도 살아. 근데 반도체는 공장은 크지만 일하는 사람이 적어. 첨단 장비가 사람을 대체하거든. 자동차 산업은 고용 유발 개수가 약 11.6이야. 10억 원 생산하면 11.6명이 고용된다는 뜻이야. 반도체는 약 4.7이야. 자동차의 절반도 안 돼. 매출은 반도체가 더 큰데 사람을 살리는 힘은 자동차가 2배 이상 강한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반도체가 더 대단한 산업인데 내 삶을 바꾸는 힘은 자동차가 더 강하다는 역설이야. 정리할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 만약 A 상황이 오면 AI 투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7-22깅 8년까지 이어져. UBS 전망대로 글로벌 AI 자본 지출이 2030년 연간 1조 3천억 달러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은 계속 올라가. 2026년 합산 영업이익이 370조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코스피도 올라가. 근데 구조가 안 바뀌면 님들 월급은 여전히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아. 만약 B 상황이 오면 AI 거품이 꺼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해. 2000년 닷컴 버블 때처럼 과잉 투자가 조정받는 거야. 3월 3일에 이란 사태로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거 기억나지? 그때 삼성전자 17만 원대, SK하이닉스 85만 원대까지 갔잖아. 그게 예고편이야. GDP의 0.9%를 책임지던 산업이 흔들리면 한국은 제로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4단계로 정리해줄게. 즉각 행동. 이 구조를 지금 당장 이해해. 반도체가 잘 된다고 자동으로 내 지갑이 두꺼워지는 시대는 끝났어. 이 구조를 알아야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가 보여. 중기 대비. 반도체 생태계의 이익 공유 구조를 바꿔야 해. 지금은 원청 대기업이 영업이익률 50%를 찍는데 하청 중소기업은 5% 남기기도 빠듯해. 이 구조가 바뀌면 반도체 협력업체 수만 명의 임금이 올라가고 그 돈이 내수로 흘러들어가. 일본은 도요타가 협력업체 이익 공유 모델을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어. 한국 반도체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해. 이 구조가 바뀌면 소비자 체감 경기가 약 1015% 개선될 수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 분석도 있어. 장기 전략. 산업 다각화. 반도체 하나에 경제를 올인하면 안 돼. 바이오, 로봇, 우주, 에너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키워야 해. 대만도 TSMC만 믿고 있지 않아. 마인드셋 전환.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돼. 근데 시스템을 바꾸려면 먼저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해. 실제로 이 구조를 이해한 구독자들이 댓글로 진짜 돈 버는 눈이 달라졌다고 했어. 이해하는 힘이 자유를 만들어.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님들한테 하나만 물어볼게.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면 내 월급도 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영원히 그대로라고 생각해? 댓글로 님들 생각 알려줘. 솔직하게.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반도체 돈이 실제로 내 지갑까지 오게 만드는 개인 전략, 반도체 ETF 활용법부터 자산 배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줄 거야.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야. 오늘 이 영상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위대한 K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위대한 K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 본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경제 교육 해설 목적이야.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해.